어렵기 때문에 원희룡이 도전합니다. 두 번 생각하면 원희룡의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원희룡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선택은 원희룡입니다. 희망의 시간에 원희룡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클라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원희룡 후보의 선거 출마 영상 잘 보셨는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원희룡 후보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전에 질의에 참석하시겠다라고 사전 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선발된 우리 기자님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간담회로 진행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간담회 한계상 저희가 줌화면에 이렇게 손을 들거나 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사전에 질문하시겠다라고 신청 주신 순서대로 그렇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질문 손들은 걸 놓쳤을 경우에 마지막에 뒤쪽에서 추가로 질문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원희룡 후보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입니다. 기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차기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할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고 또 이 시대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사님만의 정책적 지향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대 정신은 공정과 혁신입니다.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공정과 혁신을 중심 가치로 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희룡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단호히 결별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걷어내서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효율만을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에도 반대합니다.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서 사회 곳곳에 너무나 많은 격차와 약자들의 고통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생존의 기반까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과 개인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집, 교육, 일자리 여러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 찬스를 제공해서 개인들이 힘을 내고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희망찬 인생 설계와 미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혁신 성장과 국가 찬스를 만들어 나갈 핵심 공약들이 그동안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코로나에 관한 1호 공약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상히 밝히고 함께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Recording in progress. 네, 다음으로 뉴스팀의 이지율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에 혹시 음소거 한 부분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팀 이지율 기자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야권 대선주자 중에 가장 견제되는 후보가 있다면 한 명을 좀 뽑아주시고요.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선 공약으로 100조 원 예산 확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및 상황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권을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 야권. 네. 저는 야권 최종 후보는 Recording stopped. 원희룡과 윤석열 총장 중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최종 후보는 저 원희룡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최종 후보는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저는 보수 정통성 면에서는 유승민 후보에 비해, 그리고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새롭게 발견하고 체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권 후보로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 지지는 실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홀롤단신으로 정권 교체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당 안에 있든 당 밖에 있든 윤석열 전 총장은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최종 후보를, 필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자신합니다. 야권 전체의 최종 후보는 원희룡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온갖 불공정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게 되는 청소는 보복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복할 수 있는 청산 원희룡이 적합합니다.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가장 잘 싸웠는가, 그 점을 보고 계십니다만,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느냐로 질문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 그리고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원희룡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야권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시고 적이 아니라 동지이며, 저는 범야권 후보로서 힘을 합치고 경쟁해 나간다는 면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발언하고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백조원에 대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1호 공약으로 코로나 회복을 위한 담대한 100조 원 프로젝트를 오늘 제시합니다. 이 100조 원은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서 그 중에 50조 원은 임시 특별 목적세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조는 그 이후 5년간에 걸쳐서
매년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조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알바생, 실업자 등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수준을 넘어서 생존 기반이 무너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살려놓고 앞으로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이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달됐던 국채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상환하도록 독일 메르켈 모델을 도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채를 상환하도록 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혹시 지금 줌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의원님, 후보님 저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으로 오케이 표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TV조선의 박경준 기자님 질문을 참여하고 계신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 친윤석열계라고 불리는 증진 의원들이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관련해서 갈등이 심해진 모양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권 후보로서 윤 총장이 이제 다른 대권 후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거나 나아가서 조롱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대선은 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요, 잘못됐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본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당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범야권으로서 적이 아니라 동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서 우리의 대선 승리의 공식은 출발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을 공격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것이 주자 개인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 자체의 지지율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짧은 생각이고 좁은 생각입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체 야권의 지지를 키우고 이 속에서 결국 협력하면서 최종적인 필승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보다 멀리 보고 넓은 틀에서의 담대한 대선 승리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당인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방식과 일정에 따라서 경선을 철저히 수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전체 야권을 아우르고 필승의 팀을 짠다는 차원에서 발언하고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유석희 기자님 현장에 계신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 김한석 기자님 줌에 계신데 마이크 켜시고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TBC 김한석 기자님 기자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도지사직 사퇴를 놓고 말이 많은데 언제 사퇴를 할 예정이시며 또 지금 코로나19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또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대통령 경선 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체계가 어떤 차질도 없도록 잘 단단히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제주도정과 경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저의 공직 윤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이후에 제주도정에 대한 지휘 체계가 단단히 다져지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황혜경 기자님 준비해 계신데요. 응소하고 질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말씀 나눠드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제대로 된 심판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승복할 수 있는 심판, 미래로 가는 청산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약간 대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이전 정부의 어떤 가오라든지 잘못 같은 게 국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재는 지금 질답에서 윤 총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판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가 지금 좀 현행선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전 야권을 아우르는 어떤 위험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입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입당을 압박할 게 아니라 그 당 밖에서 범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선 룰을 공정하게 만들고 하자는 주장으로 지금 입당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그냥 윤 총장이라는 근데 갑자기 저희 애들이 크니까 어머니가 이제 슬금슬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자님. 네, 황혜경 기자님 중간에 저 음이 들렸다가 중간중간 끊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신 청산이 전체적인 내용이 앞뒤가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질문 이게 맞는지 중간에 음이 끊겨서 정확하게 전달이 좀 걸리는 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네, 맞긴 맞는데 사실 그거 너무 큰 뭐라 해야 되지? 일반화한 질문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청산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자님 첫 번째 청산의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자꾸 음이 끊겨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고 곳곳에 불공정과 무능의 결과물들을 지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막연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은 저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요. 원희룡이 이야기하는 청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책과 무능한 국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되돌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책임자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진실, 명확히 규명돼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보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여당과의 연합정치라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 책임을 지고
국민이 승복하면서도 통합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저는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황혜경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짧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국민의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처럼 당 밖에 있는 주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범야권의 다른 후보들에게 입당을 압박하지 않고도 그 범야권 단일 후보를 뽑을 수 있는 플랫폼을 따로 만들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삼자는 건데, 아까 지사님께서 질답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윤 총장이 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판단이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그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바깥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윤 총장이 되든 다른 누가 되든 우리 야권 전체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사람들은 모두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에서 공격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요. 특히 여권에서 온갖 정치 공작과 음해를 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지라는 차원에서 같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경선을 어떻게 치러나갈 것이냐, 아니면 당의 경선을 치르고 난 뒤에도 야권 전체에 또 유력한 힘을 합쳐야 할 주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의 논의 대상인 거고요. 현재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을 치르기 위한 그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 내에서 당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당 경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모두 혼합해서 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야권의 주자들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여권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그 오히려 그걸 반사이익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 당내에 경선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뉴스원 유세슬 기자님 계신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 유세슬 기자입니다. 지사님, 이전에도 통합보다는 심판이 지금 더 먼저라고 강조를 하셨고,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그리고 질답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막상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한동안 하락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정체되더니 약간 일부 조사에서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여당에서 컷오프를 지내면서 여당 후보들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심판이 먼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유효하고 힘을 많이 쓸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해서 너무나 열망을 하고 그 강도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도 왔는데요.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찬바람이 불면서는 누가 국정을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무능과 불공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는커녕 국민들의 미래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지지율이 그때그때 오르고 내리는 것을 가지고 심판의 필요성이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배신한 불공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보여주었던 무능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 배를 타고 왔던 현재의 여당의 주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앞으로의 경선과 본선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책과 인물,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비전과 계획을 모두 제시할 것이고 그 중심에 저 원희룡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MBN의 신재우 기자님 현장 계신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효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대민주당 선거 전적이 전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할 수 있지만 좀 당내 경선 전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대구성은 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캠프 구성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00년 한나라당 입당해서 당의 개혁에 가장 앞장서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당의 기존의 정치를 유지하는 그 힘도 셌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경선에서는 본선 주자로서 뽑히지 못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저의 3번의 국회의원 선거 또 2번의 도지사 선거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후보들과 맞섰어도 저는 가장 개혁적인 삶을 살아왔었고 정치에 있어서도 가장 개혁적인 정치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으로나 아니면 제 주변 관리에 있어서나 정치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당할 흠집이 약했기 때문에 방어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 경영 차원으로 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흠집은 적고요. 그동안 정치와 행정의 경험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누가 잘 싸웠느냐, 누가 당내에서 그동안 인지도나 이것을 유지해 왔느냐 이런 것에서 중도의 확장성 그리고 보수의 정통성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상 최대의 서로의 인신공격으로 펼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어떤 공격에도 당당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택한다면 제가 최종 후보, 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최종 후보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캠프 구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캠프를 총괄할 분으로 김용태 전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용태 전 사무총장님은 저와는 보수 정당의 개혁을 위해서 오랜 세월 20년 가까이 가장 가까운 동지였었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절친하고 서로의 속사정도 알고 있는 아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캠프를 위해서 삼고 처리를 했는데요. 저희 캠프는 무엇보다도 젊고 그리고 작고 그리고 역동적인 캠프로 꾸릴 텐데 김용태 전 사무총장이 캠프를 총괄하면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용태 전 우리 총장은 저의 인생, 제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소장개혁파로서 해왔던 정치 경력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비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적임자라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흔쾌히 합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히 언론 여러분들과는 우리 김용태 전 우리 총장께서 캠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아주 진솔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캠프 총괄로 김용태 전 사무총장님 여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에 뉴시스 김승민 기자님 계신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지사님 국회에 계실 때 외통위원장 지내시고 그 제주도에서 재선 지사 지내시면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남다른 좀 경쟁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통령 되시면
어떤 변화를 이뤄보겠다, 어떤 그 비전을 실현시켜 보겠다 이런 보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는 특히 그 북한에 대한 좀 일방적인 희망사에 좀 끼워 맞추려는 외교가 됐던 이런 점이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관계 우리가 잘 풀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더 큰 틀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일본과는 과거의 청산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균형도 잘 잡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요, 한미 동맹은 특히 미중 기술 경쟁 관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생존이 걸려있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인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돈독하게 강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저희가 동반자 관계로서 그때그때 경제라든지 아니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관계도 중시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미중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여기에 편들었다 저기에 편들었다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탈 국제관계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동네 북처럼 때리면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외교를 펼치면 매우 국가의 장래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협력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적대적인 행위는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근본 원칙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흔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간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저희가 역사나 주권의 문제 또는 영토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보다 냉철한 국익과 미래를 바라보고 늘 해법을 도모해 나가는 보다 실력과 실익에 기초한 그런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우선 북한과의 희망사항이 출발점이 돼버리고 여기다 다른 것을 끼워 맞추는 외교였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더 큰 국익과 원칙, 그리고 장래에 대한 우리의 외교 보관, 이 부분이 상당히 흔들린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의 바탕을 원칙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국익과 실리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에 저는 최우선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그 참여 신청받은 기자님들보다 훨씬 많은 기자님들이 지금 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후보님께 참여하지 못하는 기자님들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혹시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이 힘을 합쳐서 합쳐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거 아니냐? 아까 답변 중에 일부 말씀이 있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은 정권 교체의 희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패배주의적인 이러한 분위기까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내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저는 정권 교체의 공식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거나 아니면 지금 지지율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거기를 무너뜨리면 그 지지가
야권으로 온다. 이런 것은 너무나 짧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여권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이 아니라 동지이고 야권 전체의 국민 지지율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현재의 국민의힘 단독만으로는 저는 정권 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로 합쳐내야만 정권 교체가 저희는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선 주자라는 그 입장에 충실하겠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야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고 여기에서 서로 생채기 내는 그런 소모적인 경쟁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권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야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발언과 행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제주본부 문서연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욕도 할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국제뉴스 문서영 기자인데요. 그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높은 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사명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회가 되어주는 국가 찬스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지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이나 또 최근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당대회 개최 건도 있습니다. 이 국가 찬스에 앞서서 제주에서도 지사님께서 지사 찬스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제주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사직을 수행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챙길 수 있는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라든가 현안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점이 많습니다. 가덕도 공항에 쏟는 그 관심과 대통령의 영향력에 10분의 1만 쏟았어도 이러한 갈등 그리고 이러한 지지부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앞으로 국정 운영을 다시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제주도 내에서 있는 그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제주도지사로서 최후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원희룡 후보께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거든요. 코로나 방역 관련한 회의 등등으로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질문을 받으면 좋은데 저희가 중앙, 지방 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제주의 김영헌 기자님 혹시 계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이동환 기자님 혹시 중에 계신지요?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시면서 현재 코로나로 정치적 활동 변경에도 어려움이 다소 있는 상황이신데요. 아직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제 8월부터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수많은 검증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비전과 계획들을 국민들과 함께 제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경선에 본격화될 때,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누가 대척점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운영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국민의 초점이 옮겨가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원희룡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우리 CBS 이정주 기자님과 계신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마 선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윤 총장님 얘기가 나와서 연장선에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당에서는 현재 8월이냐 11월이냐, 그러니까 8월에 경선 시작 전과 11월이 이제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날인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8월이냐 2월이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11월에 당의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서울시장 때처럼 외부 단일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2월까지 후보 등록일까지 단일화가 끌고 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당대표는 말을 했거든요. 막판 직전까지 가서 가까스로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데 윤 총장이 당 밖에 있으면 이준석 대표는 결국 8월, 12월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사님께서는 아까 윤 총장이 같이 안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2월 후보 등록일 때까지 단일화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도 이 안에 대해서도 좀 찬성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국민의힘 경선은 그 자체의 일정과 방식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그때도 밖에 있는 유력 주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합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나 방법은 다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우리의 목표와 기준은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본선 필승 후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필승 후보가 만들었을 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원팀이 될 것인가 라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이 당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큰 원칙 하에서 방법을 찾아갈 문제다. 그런 면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그런 방안을 놓고 뭐 들어와라 말아라, 아니면 그때 되면 문 닫는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어떤 밀당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서로의 신뢰와 많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그러한 이 관계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내년 3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8개월 남아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5가지가 일어날지 10가지가 일어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의 원칙,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특히 제1야당으로서의 이준석 대표나 뭐 저같이 이런 큰 대의 명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한다. 그리고 원팀이 된다. 그리고 가장 승산이 높은 필승 후보를 우리가 뽑아내고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 뭉친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발언과 행동,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역할을 할 것이고요. 물론 그런 결과 제가 최종 주자로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동시에 저는 개인전이지만 단체전이라는 면에도 저는 늘 그걸 저버리지 않고 충실히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예, 많은 분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분야에 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줌에 참여하신 기자님들께서 꼭 질문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는 채팅창에 써주시면 저희가 소거를 요청드리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상으로 질의응답,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혁신의 가상세계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많은 분들이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지사님, 후보님의 출마 선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최초로 출마 선언과 함께
병행해서 제페토 미팅을 하는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혁신의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함께 원희룡 후보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한번 그 제페토에 참여하신 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페토의 그 코코지니님께서 히드래곤입니다. 히드래곤. 코코지니님께서 제페토나 비트코인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는 지금 다가와 있는 미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제가 표로 내걸었는데요. 저는 우리 젊은 세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리는 디지털 세상, 또 앞으로 열리는 탄소 제로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눌러놓고 또 규제로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터서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앞으로 미래의 도전을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클래스가 다른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역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일상에서 소통하고 즐기고 있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저도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좀 서투르더라도요, 여러분 좀 그 함께 하자는 그 뜻을 여러분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릴러버님께서 요즘 젠더 갈등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던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그동안 제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요새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남성들이 우선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도 있고요. 또 막상 취직을 하거나 이러면 또 뭐 경찰이 되거나 이랬을 때도 곳곳에 이 여성 근무자들이 많으면서 노동 강도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피해 의식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결혼, 가사 이런 데서도 부담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은 잘 못 받고,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때는 불이익을 넘어서서 역차별까지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이해하고 이런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원희룡 후보께서 평소에 그 제페토를 직접 하시니까 제페토에서 또 만나서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페토 소통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우리 줌에 참여하신 기자님께서 한 분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성함이? 응? 네, 현다란 기자님 혹시 줌에 소거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네, 뉴스엔 제주의 현다란 기자입니다.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축하드립니다. 대선이라는 어려운 길에 들어섰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것 말고 원희룡 지사가 생각하는 원희룡 지사의 장점, 성격, 추진력 등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 일 말고? 우선 저는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그 자세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력이 높은 게 아니라 국민이 높은 것이고, 권력은 국민의 살림을 낫게 하기 위한 요리를 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의 사명에 충실한 그 공직 자세와 무엇보다도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요. 원희룡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관리 철저합니다. 제가 목동 아파트 국회의원 12년 동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주도로 가면서 사실 전세 놓고 가라고 다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팔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10억 올랐습니다. 사실 10억이 제 재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공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상 최고의 네거티브 인신공격전이 벌어지더라도 원희룡은 뭔가 모르는 게 튀어나올까 전혀 가슴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서로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또 온갖 경우에 부닥치고 또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자기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성을 발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이고 서로 상대적인 존재다. 이러한 저의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탕에 저는 신념이자 제 철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으려는 그러한 바탕이 깔려 있다. 그런 점이 제가 생각하는 저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저의 진정성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원희룡 후보의 출마 선언 및 온라인 간담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